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이콤 채널 CC입니다. 전명 소장님의 목 건강 상태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어쩔 수 없이 제가 헤드라인으로 읽는 중국 경제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좀 부담도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잇몸으로 버티는 심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있었던 주요 헤드라인 중에 우리가 같이 함께 봐야 할 기사들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관심 많으신 뉴스죠. 중국 바이두가 기간 해상 수요 예측 36억 달러 조달했다는 내용입니다. 홍콩 증권당국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이 바이두가 얘기한 공모가 희망 밴드가 276에서 295 홍콩 달러로, 만약에 최상단인 295 홍콩 달러로 정해질 경우에는 약 4조 원가량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295달러는 가격은 지난 10일 뉴욕 증시 종가 대비 19%의 프리미엄이 반영된 수준인데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조달된 자금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공지능 제품 상용화 등 신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바이두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두는 원래 검색 엔진으로 유명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쪽 AI 분야를 진출하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 내 1위뿐만 아니라 글로벌 규모로도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이두의 실적을 보게 되면 지난 순이익이 225억 위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전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는 차원에서 현재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는 것이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바이두는 나스닥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전장 대비 6.76%가 증가한 272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이 가격이 지난해 3월 20일 기준 약 1년 만에 이 175%나 급등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두의 이 IPO를 임박한 상황에서 과연 얼마의 공모가가 설정이 될지 궁금한 상황이고요. 바이두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 얘기인데요. 또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국 마인 떠나면 알리바바 살린다 엄포. 요거는 좀 팩트체크가 필요할 기사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인의 사업을 전면 규제 중인 가운데 노른자 격인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는 살린다는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주로 이 마인과 관련된 기사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전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 나온 거는 마인이 알리바바와 결별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니까 마인은 확실히 미운털이 박힌 것이고 알리바바는 살릴 수 있는데 대신 조건은 알리바바에서 손 떼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소식통을 인용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마인이 지난해 10월 24일 굉장히 어떤 전환점이 되는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 서밋에서 당국의 엔트그룹 같은 핀테크 기업의 전통적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도발적인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 사건 이후로 엔트파이낸셜 상장도 취소가 되고, 그 이후로 굉장히 흔히 말하는 두들겨 맞는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고, 이런 기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마윈이 떠나면 알리바바를 살린다는 기사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장님과 함께 팩트 체크를 좀 하면서 기존의 어떤 느낌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온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와 연결된 또 기사를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국 텐센트 등 12개 인터넷 기업의 반독점 과징금을 때린다는 기사인데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죠. 10건의 인수합병 거래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이제 벌금을 부과했는데, 그 금액이 50만 위안입니다. 약 1억 원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벌금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벌금 부과 기업에는 텐센트, 바이두, 디디 추싱 등이 포함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익명의 소식통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반독점 규제 당국이 알리바바에 2015년 퀄컴에 불과했던 9억 7,500만 달러, 약 1조억 원이 넘는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 고려하고 있다는 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당국에게 확인을 요청했더니 담당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대변인이 기관 홈페이지 이런 내용이 없으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를 부인했는데요. 그리고 알리바바 측도 이 보도에 대해서 논평을 좀 거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서 이런 알리바바 관련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국내 언론 통해서도 이제 공개를 된 상황 속에서 이거를 또 전적으로 믿고 보시는 것보다는 좀 객관적인 상황에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독점 규제가 있고 과징금을 때리지만 그 규모가 이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미미한 1억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얘기가 나왔던 역사상 최고의 벌금,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뉴스인데요. 두 가지 기사를 한 번에 갖고 왔습니다. 중국판 백신 여권이 등장했다는 얘기인데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여권, 면역 여권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즉 백신을 맞게 되면 국가 간 이동을 자유롭게 이제 해외여행을 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 상당히 이제 항공업도 살리고 여행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먼저 선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국 관영 환보시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위챗 미니 프로그램에 중국판 백신 여권인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내놓은 중국판 백신 여권 살펴보게 되면 실제 책자 형태의 여권 형태는 아니고 정부가 발급하는 일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다라고 하는데요. 백신 여건의 수준에 달한다고 이제 시중에는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백신 접종 이력은 물론 이 핵상 검사 결과, 혈청 항체 검사 결과도 담겨 있으면서 어떤 백신과 관련된 정보들을 담고 이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서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백신 여건이 등장하고 나서 이후에 나온 기사인데요. 중국산 백신 맞았다면 중국 입국을 쉽게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른바 백신 여권을 내놓은 중국이 백신 접종자의 입국 절차도 간소화하는 선제 조치를 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콩을 통해서 입국하는 경우, 외국인 홍콩 통해서 입국하는 경우 중국의 백신, 대표적으로 시노백 백신이겠죠. 중국의 백신을 맞았다면 이러한 입국 절차가 기존엔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굉장히 간소화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19가 좀 빨리 잡히게 되면서 이런 백신 여권의 부분, 그리고 입국에 대한 간소화 절차, 근데 여기서는 또 중국 백신을 맞았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 붙는 부분이 조금 꺼림직하긴 한데, 이런 부분이 언론에 있어서는 좀 부각을 시키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해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가 중국판 클럽하우스 앱을 연이에 출시했다는 내용인데요. 클럽하우스 다들 아시죠? 굉장히 요즘 인기가 있는 그리고 핫한 서비스인데, 음성, 오디오 기반의 소셜 미디어 앱인데, 사실 이 샤오미가 기존에 있던 미톡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거를 클럽하우스 굉장히 유사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클럽하우스랑 굉장히 비슷한 UI죠. 이렇게 변경을 해서 클럽하우스의 대항마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신규 앱인 헤이라는 앱도 내놨는데, 이거는 음성 소셜 미디어 앱이지만 약간 데이팅 앱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미톡과 그리고 헤이라는 이 앱을 통해서 중국판 클럽하우스 서비스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클럽하우스 관련해서는 워낙 인기가 있는 앱이고 서비스인데, 중국에서는 약간 좀 여러 가지 이슈와 결부되면서 서비스가 중지되는, 그러니까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중국판 클럽하우스를 분명히 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샤오미가 선제적으로 관련 앱을 출시했다는 점이 나오고요. 중국에서는 글로벌, 특히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좀 인기가 있는 서비스가 되고 있는 앱에 있어서 중국판 앱을 또 항상 또 출시를 하더라고요. 특히 뭐 줌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줌을 쓰지 않고 그와 비슷한 기능을 있는 앱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클럽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국내 상황과는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중국 경제 새 리스크는 빚내서 소비하는 젊은이들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에서 이 젊은 층들이 핵심의 소비층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총생 GDP 대비 가계 소비 비중이 지금 현재 39%에 달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젊은 층들이 온라인 쇼핑을 주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경기 회복의 원동력이 됐는데요. 이와 함께 가계부채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이 고급 화장품과 전자제품, 값비싼 레스토랑 등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단기 소액 대출에 손을 대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우측에 이제 통계자를 보게 되더라도 GDP 대비 가계 소비 비중이 높아지고 그리고 단기 부채가 함께 높아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국의 젊은이들이 이 단기 소액 대출을 통해서 늘려나고 있다는 부분이 위험하다는 부분이죠. 대표적인 업체가 중국 전재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엔트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엔트파이낸셜을 통해서 소액 대출이 좀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IPO가 중단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 부분에 대해서 과오핑 중국 응가먼의 소비자 권익 보호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엔트가 일부 저소득층 젊은이들을 빚의 함정에 빠지게 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국 당국에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어떤 알리바바 또 엔트그룹과 연관이 돼서 어떤 이 시장에 주의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과거에 우리나라 뭐 카드 사태처럼 또 이게 그때는 좀 정부가 좀 장려를 하면서 소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카드를 발급을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가계부채의 부담을 크게 주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소비부양이라는 부분 대의명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젊은 층들의 어쨌든 이 신용적으로 또 자산 상황이 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무리하게 소액 대출을 받으면서 빚으로 빚잔치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향후 중국의 이 어떤 그 경제 건전성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이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투자 거시경제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뭐 중국 위기설이나 중국 부도설을 얘기하는 부분도 우리 또 경계를 또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사 몇 가지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소장님과 같이 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또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상황상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을 헤드라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전인대가 끝나고 나서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또 방송을 또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또 소장님 건강 회복돼서 함께 또 깊이 있는 냉철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